지연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정이고 법이에요. 법들을 아셔야 돼요. 모두 하는 겁니다. 아니 1,000만 원 빌려주고 그냥 뭐 거기 미치지도 못하는 300만 원짜리 시계를 뺏어왔을 뿐인데 정말 제가 처벌 받아요? 네.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영진 씨는 폭력을 써서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았기 때문에 서모 씨가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내가 신고하나요? 다만 채무관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한다면은 뭐 감경이나 또는 형변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많이 때렸어요. 그럼 남자가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났어. 그 다음에 합의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그 빌려준 돈보다 더 받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요? 그럼 적당히 뭘 적당히 때려요?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돼요. 폭력은 안 되죠. 어떤 상황이라도. 아니 그러면은 딱 성범 씨가 돈을 딱 꿔줄 당시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못 갚으면 내 물건 가져가도 좋아 이러면은 지금 저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평소에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가져갈 때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07년에 이런 가져가도 좋다라는 각서를 근거로 해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를 가져갔는데 특수 절도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차를 훔쳐오거나 뺏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돈 못 갚을 때는 이거 물건 가져가도 좋다라고 각서를 써준 거는 언제든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각서를 썼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서를 썼다 해서 남의 물건을 막 가져간다면은 그건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또 법적인 평화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채무 관계가 많아져 버리면은 아이들 데리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그 채권자가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없고 그 가재도구만 남아 있더라. 그걸 마음대로 처분해도 절도죄가 되는 거고. 네, 도망갔다고 해요. 이 야반 도주를 했다 해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야, 돈 받으려 갔다가 오히려 절도죄를 입는 경우인데. 이거 돈 꾼 사람, 빚쟁이들만 발 뻗고 자고, 빌려준 사람은 맨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이자가. 그럼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나라 법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냥 힘으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생기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채권자라도 상대방이 있다면 뭐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통해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옳고 그것이 또 다른 억울함을 막는 길이 됩니다. 법을 알아야 돼. 아니, 이거 차 그냥 가져오면요, 운전면허도 취소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준 차라고 해도 마음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느끼는 게 딱 있는데 돈을 안 떼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으면 돼요. 저처럼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친구 안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 이런 없는 일 거예요? 벌어질까 봐. 네, 그래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도 없고 돈 꺼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빚 만약에 망한 집안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지만 사업하셨던 아버지를 도와주고 친척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그래요. 야박하더라도 그때는 안 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같이 끌고 들어 개미무덤처럼 같이 망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도와주셨어요, 친척분들이? 아니요, 그냥 거리에 나앉았었죠. 그 덕에 아들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교훈을. 그럼요. 망하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다. 나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훈을 얻으셨군요. 진짜. 자, 이번에 만나볼 사건도요. 돈 문제에 관한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가 얽히면 항상 피곤해지는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상품권은 물론 귀금속까지 백화점 물건을 싸게 사주겠다며 물품 대금을 가로챈 신종 사기. VIP 회원만요? 자신을 일명 쇼핑계의 큰손이라고 소개한 피의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다 덜미를 잡혔다. 정말 열심히 벌어서 모은 그 수년의 인생을 손그릇지 앗아갖고 그 여자가 가장 큰 피해자는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조사 결과